나는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어.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너는 영국인이잖아. 나 한국을 괜히 다녀왔나 봐. 어떻게 해? 계속 눈물이 나서 안 멈춰. 내가 그러니까 그런 후진국 총구석에 가지 말라고 했잖아. 도대체 왜 내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걱정을 하게 만드는 거니? 한국으로 이민을 오는 외국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가족 중에는 한국으로의 이민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한국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한국에서 돌아오지 않는 여동생 때문에 직접 한국을 방문했다는 영국 여성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녀는 영국이라는 천국을 버리고 한국에서 살겠다는 여동생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막상 한국을 방문해 본 그녀는 곧바로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감동의 모든 것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네입니다. 영국에서 작은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제 아래로는 3살 터울의 여동생이 있는데 사실 지금 하려는 이야기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라 바로 여동생입니다. 여동생의 이름은 선샤인이죠. 선샤인은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요. 선샤인은 한국 유학을 마친 이후 영국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끝내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그런 동생의 행동을 납득하지 못했지만 몇 주 전 직접 한국을 경험해 본 이후 선샤인의 마음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 최근 한국 유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저와 선샤인처럼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선샤인이 한국의 대학교로 유학 가겠다고 한 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몇 달 전이었습니다. 아마 동생 딴에는 굉장히 오래 고민하고 털어놓은 것 같았어요. 이미 마음을 단단히 굳혔더라고요. 저 역시 캐나다 유학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하는 가족은 없었어요.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 새로운 경험에 대해 굉장히 열려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선샤인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마음에 우리는 꼬치꼬치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어린 마음에 아무 생각 없이 계획한 유학이 아닐까 걱정됐거든요. 동생이 생각보다 꼼꼼히 생각해놨더군요. 이미 선샤인은 완벽한 구상을 마친 상태였어요. 선샤인은 3가지 이유를 말했죠. 일단 선샤인은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대학교 진학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새로운 도전과 경험을 하고 싶었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생각하던 중 한국 대학교로 유학을 가야겠다는 결심이 섰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 선샤인은 한국어에 관한 관심이 약간 있던 상태였어요. 이전에는 몇 차례 한국 여행을 다녀보았지만 한국어를 본격적으로 배워본 적은 없었죠. 그래서 선샤인은 한글을 배우기 위해 한국의 고려대학교로 유학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교육과정을 통해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서요. 그래서 자기는 한국어로 된 책이나 영화를 보면서 귀가 뜨이기 위해 이미 노력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한국 콘텐츠를 자주 보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와 사회에 대한 이해도도 꽤 높은 상태니까 적응 문제도 걱정 없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독특하고 매력적인 문화를 경험하고 싶었대요. 한국의 전통적인 음식이나 의상, 그리고 축제 같은 걸 즐겨보고 싶다고요. 특히 저녁에 한국의 궁궐을 구경하는 체험이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마지막으로 한국 대학교의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아보고 싶었답니다. 아무래도 영국에서는 수업료가 매우 높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진학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한국 대학교 등록금은 상대적으로 영국보다 저렴하고 전공 과목도 다양하게 제공되는 게 특징이었어요. 이것을 바탕으로 동생은 한국에서 가질 수 있는 취업 기회까지 노리고 있었죠. 우리는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었던 선샤인의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그리고 선샤인의 한국 유학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선샤인은 한국 유학 생활을 생각보다 더 잘 즐기는 듯 보였어요. 100이 주어진다면 200 정도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워낙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고 다양한 문화와 관습에 열려있는 아이였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문제는 선샤인이 한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온 후였습니다. 당시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서 동생이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한국에서 취업 준비까지 진행 중이었던 동생에겐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그랬던 걸까요? 선샤인은 영국에 돌아와서 영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동생은 항상 한인마트에 갔고 한식이 아니면 입에 잘 되지도 않았어요. 한국에서 늘 먹던 음식이 그립다면서 영국에서 먹던 건 잘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은 항상 스스로 요리를 하거나 한인마트에서 구매한 냉동식품을 조리해서 한식을 먹고는 했습니다. 심지어 영국에는 판매하지 않는다면서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입할 정도였어요. 우리 가족은 점점 변화된 선샤인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샤인은 매일 핸드폰을 손에 달고 살았어요. 한국 친구들과 매일 영상통화를 했죠. 영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땐 한국 친구들과 통화하면서 항상 눈물을 흘렸어요. 동생은 매일 밤 악몽까지 꿀 정도로 한국 사람들을 그리워했죠. 사실 선샤인에겐 고등학교 당시 아픈 상처가 있거든요. 선샤인은 워낙 활발하고 부침성이 좋은 아이지만 영국 사회 분위기와는 조금 안 맞는 면이 많았어요. 선샤인은 정말 솔직한 편인데 때론 솔직함이 약점이 될 때도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영국은 솔직함이 약점이 되는 것 같거든요. 동생이 솔직하게 고백하면 오히려 선샤인을 얕보고 무시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정말 몰라서 물어보면 그런 것도 모르냐고 왜 이런 질문을 하냐고 하죠. 선샤인은 영국 사람들은 앞에선 착한 척 친한 척하면서 뒤에선 너무 다른 것 같다고 눈물을 흘렸어요. 동생은 고등학교 생활을 무사히 마쳤지만 겉으론 웃으면서 속으론 매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생활이 너무 좋았다고 하더군요. 한국에서 살 땐 솔직하게 얘기하면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또 적어도 싫어하면 싫어하는 티를 내지 영국처럼 앞뒤가 다른 사람이 많지 않다고요. 그 말을 듣고 단순히 선샤인은 영국보다 한국 분위기가 더 잘 맞나 보다 생각하고 넘겼어요. 한국에서 살다가 영국으로 돌아온 후 계속해서 한국에서 지냈던 시간을 그리워하는 동생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죠. 동생은 시도 때도 없이 한국 콘텐츠를 시청했어요. 매번 핸드폰 화면을 보면서 깔깔 웃고 있거나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본인이 한국에서 살 때 재밌게 봤던 것들이라면서요. 처음엔 그렇게라도 하는 게 동생에게 마음 편한 쪽일 듯해서 가만히 놔뒀는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영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동생을 보면서 점점 걱정했습니다. 마치 향수병에 걸린 것처럼 보였거든요. 어느 날 동생은 자신의 방으로 조용히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자신은 진심으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요.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동생이 강한 아이라고 생각해왔거든요.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흐르면 또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 예상했어요.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샤인은 영국의 분위기에 다시 적응하지 못하겠다고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좋았다고 말했어요. 여기에는 자신이 찾는 것들이 없다면서요. 저는 애써 선샤인의 말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정말 좋았겠지만 이곳에서의 생활을 아예 포기하겠다는 얘기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선샤인은 고민스러운 표정을 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모님은 선샤인의 의견을 지지해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입장이었어요. 동생이 어리광을 부린다고 생각했죠. 사실 얼마든지 영국에서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왜 다시 돌아가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고작 몇 년 산 걸 가지고 한국에서의 생활이 더 낫다고 판단하는 것도 어리석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선샤인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저는 동생이 잘 지내고 있나 확인하기 위해 몇 주 전 한국에 방문했는데요. 이때 저는 제가 잘못 생각해도 한참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동생이 왜 한국을 마음에 들어 했는지 그제야 알 수 있었거든요. 제가 가장 좋다고 느꼈던 부분은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이에요. 동생은 이것을 한국에만 있는 정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솔직히 한국의 정이라는 게 영어로 번역해도 그 의미가 크게 와닿지 않는데 한국에 몇 주 지내면서 직접 피부로 느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영국에서 베푸는 친절은 솔직히 가식처럼 혹은 다정한 자신의 모습에 취해 나오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내 자식 같고 부모님 같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같아서 나오는 행동들이죠. 그들은 모두가 가족 같다는 생각으로 서로를 돕고 살고 있었어요.
선샤인도 한국에 와서 이런 부분이 제일 인상 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생이 왜 그렇게 한식을 좋아했는지 알게 됐어요. 원래 저는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해서 한국에 와서도 닭갈비나 떡볶이, 비빔밥 같은 음식만 먹었는데요. 설렁탕이나 전골 같은 음식도 점점 시도하다 보니까 한식에는 정말 여러 가지 종류가 많더라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몸에 좋고 심심한 맛의 음식을 더 찾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머무르는 몇 주 동안 피부가 정말 좋아졌죠. 너무 열심히 돌아다녀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살도 3kg나 빠졌고요. 한국 음식은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것 같아요. 또 영국은 외식을 하러 한 번 식당을 가게 되면 10만 원은 기본적으로 쓰고 올 정도로 비싼데 한국은 가격도 저렴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음식의 종류도 다양해서 정말 좋았습니다. 외식을 해도 10,000원 아래로 즐길 수 있는 맛있는 식사가 많더라고요. 냉면과 고기가 함께 나오지만 10,000원을 넘지 않는다는 게 진짜 놀라웠어요. 서비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개인적으로 제일 놀랐던 건 한국의 지하철이었죠. 찾아보니까 이미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점이 한국의 철도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국에 처음 방문해서 이제야 알게 됐거든요. 런던 지하철은 솔직히 정말 더럽고 냄새도 많이 나요. 노숙자가 많아서 관리도 잘 안 되고 개찰구를 그냥 넘어다니는 몰상식한 사람도 많죠. 근데 한국 지하철은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안에 미세먼지 수치를 측정하고 공기청정기도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한국인들은 정말 관리를 잘하는구나 싶었죠. 그리고 지하철이 어디까지 오고 있고 언제 오는지 알려주는 시스템도 정말 훌륭해요. 약속 시간을 더 잘 지킬 수 있죠. 정말 혁신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의 오차가 있기 마련인데 정말 딱 맞춰서 도착하더라고요. 한국 여행 내내 한 번도 연착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서울이라는 도시의 깨끗하고 활기찬 분위기,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풍경도 함께 있는 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남산에서 서울을 한눈에 내려다보는데 문득 선샤인이 한국에 반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저는 한국을 떠나기 전 선샤인과 함께 자취방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동생을 이해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진정으로 너를 이해하게 됐다고 말해주었죠. 동생은 말없이 웃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한국에도 조금 더 방문할 생각입니다. 부모님은 아직 한국에 가본 적이 없으시거든요. 부모님께 꼭 한국식 갈비와 남산타워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선샤인은 한국어 능력 시험도 준비하고 오래 살면서 영주권을 취득한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선샤인이 걱정되지 않습니다. 선샤인은 한국 생활을 너무나 잘 적응했고 그곳은 너무 좋은 곳이라는 걸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왔으니까요. 앞으로 동생이 한국에서 더 행복한 생활을 하길 바라고 있어요. 그래야 저도 자주 놀러 올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은 이번 사연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동생을 이해하지 못한다던 이 영국 여성은 한국에 오자마자 동생의 생각에 적극 동의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히려 동생 때문에 한국에 자주 놀러 올 수 있겠다는 생각에 흥분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는군요.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폴란드 어느 마을에 놀이터 놀고 있는 아이들을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딸을 기쁘게 해주려고 엄마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동양인 여성이 다가와 말을 겁니다. 저기요, 실례지만 아이가 몇 살인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제가 당신의 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럽니다. 아이의 엄마는 놀라며 당황하는데요. 이내 곧 눈물을 쏟습니다. 과연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연은 폴란드인 예나 씨가 제보해준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것입니다. 그녀와 그녀의 딸 루시퍼가 함께 겪은 기적 같은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에서 온 6살 딸아이의 엄마 예나입니다. 저는 폴란드의 한 조용한 마을에서 딸 루시퍼와 평화로운 일상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의 삶은 아이의 탄생과 함께 새로운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저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 루카스는 대학생 때 발달장애 아동 교육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만났습니다. 이곳은 중증발달 장애가 있는 만 18세 이전의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곳이었는데요. 그들이 성인이 되어 자립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인의 역량에 맞는 직업 교육 훈련을 하는 곳이었죠. 단순 돌봄센터였으면 규율이 그렇게 엄격하지 않았겠지만 이곳은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교육을 하는 곳이었기에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배려와 인내가 바탕이 되는 엄격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3년 정도 이내 규율에 적응하고 사회에 나갈 준비를 성공적으로 마치는데요. 처음 이곳에 오는 아이들은 적응할 때까지 매우 힘들어하곤 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되면 충동적으로 분노가 치솟아 성인 여성은 감당하기 힘든 폭력성을 보일 때도 종종 있었죠. 저는 특수교육을 전공하였기에 실무 경험을 많이 쌓기 위해 이곳에서 대학교 2학년 때부터 꾸준히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활동이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며 아이들에게 몇 번이고 인내를 가지며 설명을 반복하는 한 청년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청년은 저와 동갑내기의 루카스였습니다. 저는 루카스가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모든 활동에서 아이들의 웃음을 끌어내는 모습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을 드러내기보다 묵묵히 그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와 루카스의 인연이 시작되는 계기가 있었죠. 추수감사절 행사 마지막 날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파트너를 바꿔가며 춤을 추는 중에 루카스와 만나게 된 것이죠. 저는 평소에 그에게 관심이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루카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매 순간 침착하고 인내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저도 이곳에서 꽤 오랜 시간 활동을 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매 순간 깨닫지만 바뀌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반성하곤 하거든요. 근데 당신은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며 아이들의 입장을 잘 헤아리고 있더군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된 건가요? 제가 루카스에게 물었죠. 루카스는 잠시 침묵한 뒤 답했습니다. 저는 원래 제 위로 누나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누이도 선천적으로 발달장애가 있었죠. 게다가 선천성 심장병도 함께 갖고 있었어요. 많은 치료가 필요했는데 우리 집안 환경이 어려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제가 3살 때 누나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죠. 부모님은 지금까지도 누나에게 미안해하며 누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누나가 받지 못한 것들을 이런 봉사활동을 통해 다른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커졌죠. 저는 루카스의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 루카스가 매 순간 가족같이 아이들을 대했기에 그렇게 인내하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루카스와 저는 장시간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루카스와의 대화를 통해 그의 이타적인 마음을 보면서 그를 존경하는 마음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진심 어린 마음과 사랑으로 가득 찬 눈빛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둘은 서로의 삶에 큰 의미와 가치를 주었고 서로의 사랑은 더욱 깊어져 3년의 열애 끝에 결혼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늘도 저희의 사랑을 축복하는 듯 소중한 생명이 선물처럼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임신에 저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루카스와 함께하면 뭐든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었죠. 그렇게 인생에 다시 없을 행복한 순간들을 보냈습니다. 소중한 저의 딸 루시퍼가 태어나고 저희의 일상은 꿈같이 달콤했습니다. 루시퍼는 정말 루카스의 환한 웃음을 꼭 닮은 희망과 사랑이 가득한 아이였습니다. 저와 루카스는 루시퍼와 함께 희망찬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일상은 저희에게 잠시였습니다. 루시퍼가 10개월 되었을 때 저는 사랑하는 남편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잃게 됩니다. 저는 견딜 수 없는 그리움과 외로움으로 제대로 된 생활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였기에 루시퍼를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했죠. 그러나 세상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남편의 부재만으로도 충분히 가슴 아프고 힘든 나날이었는데 제 딸 루시퍼에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루시퍼가 3살이 되어도 걷질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다리에 힘을 주지 못하는 루시퍼를 보며 조금 늦대는 아이일 거야. 내가 예쁘다고 시도 때도 없이 안아줘서 늦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6개월이 되어도 걷지 못하는 루시퍼를 보며 저는 일반적이지 않음을 직감하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소아 담당 의사 선생님이 루시퍼를 보고 매우 놀라는 모습에 긴장이 많이 됐습니다. 루시퍼에게 정말 문제가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에 낙담했습니다. 병원에서 오랜 시간 살펴보았지만 명확한 병명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큰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할 것을 권했죠. 저는 루시퍼의 건강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해보려 했지만 폴란드의 높은 의료비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검사를 받지 못해 정확한 병명을 알 수 없었기에 제대로 된 치료를 해줄 수 없었습니다. 치료를 받진 못하지만 저는 아침 저녁으로 루시퍼의 다리에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마사지를 해주었죠. 그리고 제가 일하는 시간 동안에는 돌봄 아주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루시퍼를 위해 함께하는 시간에는 주로 집 근처 놀이터나 공원에 나와 루시퍼와 놀았습니다. 걷지 못하는 루시퍼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종종 유심히 지켜보곤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저와 루시퍼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죠. 동네 놀이터에서 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동양인 여성이 루시퍼를 유심히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를 그렇게 쳐다보는 걸까? 어떤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나를 세우고 보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며 불쾌했지만 루시퍼에게 사람들의 시선에 아무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야 했기에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실례지만 아이가 몇 살인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제가 당신의 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럽니다. 당황스러움과 의아함으로 가득한 제 얼굴을 본 그녀는 자신은 이라는 이름이며 한국에서 의과대학을 나오고 현재 폴란드와 한국의 면역체계 연구 협력 프로젝트로 폴란드에 머물고 있는 중이라고 자신에 대한 소개를 상세히 했습니다. 저는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 사람이 그래서 나와 루시퍼를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봤던 거구나. 수지는 곧 말을 이어갔습니다. 루시퍼의 다리 상태와 같은 아이를 자신이 한국에 있을 때 입원 정도 봤다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한국에서 치료할 생각은 없는지 제 의향을 물었습니다. 저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제안이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폴란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훨씬 선진국이었고 저는 한국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수지는 저의 고민을 이해하며 한국에 대한 여러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의학을 전공하기 위해서는 최상위의 학업 성적이어야 하며 그 중에서 자신이 공부한 곳은 한국에서도 가장 명망 높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학의 우수한 인재가 많이 몰리는 한국은 의료기술이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고 첨단 의료기술을 가진 병원이 많다고 했습니다. 수지의 생각으로는 치료 시기가 늦춰지지만 않는다면 한국에서 루시퍼의 다리는 치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게다가 자신이 다녔던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받는다면 치료비 일부를 연구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설명도 해주었습니다. 수지의 제안은 현재 저희 모녀가 처한 상황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었는데도 한국에 대해 무지했던 저는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게 루시퍼는 하나뿐인 소중한 가족이었으니까요. 혹시나 루시퍼를 잃게 될까봐. 그리고 루시퍼에게 섣부른 희망을 안겨주었다가 아이가 절망에 빠지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수지은 정말 열정적이고 의사로서 사명감이 넘치는 여인이었습니다. 매일 퇴근길에 저희 집에 들러 루시퍼의 상태를 살핍습니다. 루시퍼는 금방 수지에게 마음을 열었죠. 수지를 무척이나 잘 따랐습니다. 항상 외톨이처럼 지내던 아이가 수지가 오는 저녁 시간을 기다리고 수지가 좋아하는 수프를 매일같이 만들어 달라 하고 수지를 만나면 한없이 밝은 웃음을 짓는 모습에 저도 행복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폴란드에서 루시퍼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한참을 고민하다 한국에서 치료받을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치료 시기가 더 늦어지면 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기에 결심을 한 이상 한국에 하루라도 빨리 가야 했죠. 정말 많은 것을 도와줬습니다. 정말 저희 모녀에게 크나큰 은인이죠. 한국에서 치료를 받기로 결심한 지 2주 만에 저희는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6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도착한 한국의 모습은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수지에게 들었던 정보가 한국에 대한 지식의 전부였고 사실 수지는 한국 사람이었기에 한국을 조금은 더 부풀려 말한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낙담하게 될까봐 저는 최대한 어떤 기대도 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에 대해 상상하고 있었던 어떤 이미지도 없었죠. 막연한 마음으로 왔는데 한국의 첫인상은 공항에서부터 정말 엄청났습니다. 곳곳이 자동화되어 있고
그야말로 최첨단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사실 병원에 가기도 전에 한국에서 루시퍼를 치료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만큼 한국은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미래, 도시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수지의 도움으로 루시퍼는 한국의 권위 있는 종합병원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게 되었고, 무릎 구부림 무능증 근디스트로피라는 희귀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루시퍼의 병은 희귀병으로 한국에서도 치료가 어려운 병이지만 치료한 경험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좀 안심이 되었습니다. 10개월 동안의 병원 생활을 하면서 결국 루시퍼는 스스로 걸음을 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루시퍼가 걸을 수 있게 된 것도 기적 같은 일이었지만 10개월 동안 병원에서 주변 사람들과 간호사분들의 따뜻함은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말도 잘 안 통하고 한국 문화와 시스템에 낯선 우리 모녀를 위해 주변 모두 따뜻한 설명과 배려가 이어졌기 때문이죠. 퇴원 후에도 루시퍼는 재활치료를 지속적으로 해야 했기에 한국에 머물러야 했던 것도 있지만 우리 모녀는 다정한 한국이 좋아 치료가 끝나도 한국에서 계속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따뜻함을 꼭 한국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일을 하며 부족하지만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잘 살고 있습니다. 수입이 많진 않지만 한국에 있는 소아, 희귀병 아이들을 위해 저의 수입의 5%는 매달 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2달에 한 번은 꼭 병원에 방문해 도움을 준 간호사분들에게 간식도 드리며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큰 사랑 앞으로도 잊지 않고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한국 병원 다 사기 아닌가요? 원인 모를 불치병을 가지고 불안하게 살고 있던 미국에 살고 있는 아테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하와이에서 가장 유명한 서퍼스 파라다이스라는 곳에서 해산물 요리와 아시아 퓨전 음식을 메인으로 하는 레스토랑을 운영 중인 아테네입니다. 하와이는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관광지로 아름다운 해변과 활기찬 도시 생활, 그리고 다양한 관광 명소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곳의 서퍼스 파라다이스는 하와이에서 가장 유명한 해변으로 하얀 모래사장과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지며 서핑과 수영, 일광욕 등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제가 사는 이곳은 정말 천의 낙원이라 불릴 만큼 경치가 좋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미국은 워킹홀리데이라는 제도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환경에서 생활하며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아시아인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 생활 속에서 영어를 사용하며 자연스럽게 배우고 익힐 수 많은 젊은이들이 미국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해 일하면서 돈도 벌고 여행도 즐기고 있죠. 다양한 국가에서 모인 사람들로 도시가 형성되니 견문을 넓히기에 좋아요. 다른 나라에서 온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과 교류하며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축할 수 있고 워킹홀리데이 후 미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 대학이나 교육기관에 진학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사람들은 다양한 나라의 사람을 아주 많이 접하곤 합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부모님 2분이 모두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자매 또한 없어 늘 고독한 생활을 해왔어요. 하지만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보험금과 재산으로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 없이 지내기는 했어요. 친가의 도움이 있었지만 혼자라는 외로움은 언제나 저를 따라 다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어린 시절 또한 행복한 기억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허구한 날 이어지는 부모님의 싸움 넉넉치 않은 경제적인 상황. 그로 인해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던 학창시절은 별로 떠올리고 싶지가 않아요. 하지만 제 외형 기본적인 분위기에선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는 말도 종종 들었고 내가 등장하면 주변이 밝아진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외모가 나쁘지 않다는 소리겠죠. 이곳에서는 사진 촬영이나 모델 제안도 종종 오곤 해요. 남들은 저를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젊은 사업가로 화려하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던 어린 시절로 인한 내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과 우울, 공허 소외감은 언제나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장 크게 다가온 것은 바로 공황장애 같아요. 상담 치료를 늘 받으며 지내고 있는데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어린 시절 행복했던 사람은
평생 어린 시절에 의해 치유받지만 어린 시절 불행했던 사람은 평생 어린 시절을 치유하며 살아간다. 지나간 일이 너의 잘못이 아니며 너의 선택이 아니니 너무 슬퍼하지 말고 앞으로 계속 치료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응원의 이야기였는데 저는 이 말이 아직도 계속 너무 서글프게 느껴집니다. 불우한 환경이었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부모님 모두 다 자랑스러워 하시겠죠. 어느덧 사업체를 운영하는 어엿한 성인이 되었으니까요.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여러 나라 외국인을 겪어봤지만 사실 거의 모든 업주들은 한국인 알바생을 제일 좋아해요. 어쩜 하나같이 다들 성실하고 이해력이 좋은지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아는 똑똑함은 나라의 특성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더군다나 한국인들은 교육열이 높다고 하던데 기본적으로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편이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굉장히 일처리도 빠르고 위생 개념도 투철해서 미국 사장님들 사이에선 한국인 없이 장사 못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랍니다. 공황장애와 우울증 약을 항상 복용해야 하는 저는 늘 일머리가 좋은 한국 직원 이슬이를 정말 예뻐하고 고마워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없다면 아마 저는 어떻게 운영을 할지 상상이 안 됩니다. 사장인 제가 때때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슬이는 정말 똑똑하고 순발력 있게 일을 잘해서 제가 불편함 없이 지내고 있어요. 제가 종종 일을 비우는 때는 상담치료와 병원을 가는 길인데요. 미국에 살면 선진국이라 의료 혜택이 공짜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입을 다물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물론 이것조차 감사한 복지의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그 혜택을 위해 엄청난 양의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미국인들은 빠른 시간 내에 전문의를 만나기 위해 국공립병원이 무료임에도 사보험을 소지하고 있어요. 가정당 연간 소득이 10만 달러의 고소득인 경우 사보험에 대한 리베이트 혜택이 있어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너무 따라오지 못해 이런저런 정책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공짜 싫어하는 사람도 있나요? 하지만 공짜는 공짜만큼의 값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공짜가 좋은 것이라고 말한다면 무조건 좋은 것은 없다고 꼭 말해주고 싶어요. 미국에서는 사람들에게는 아프면 병원에 가지 말고 해변에 나가 햇볕을 쐬고 몸과 마음을 소독하면서 놀면 다 낫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비타민 D가 면역력을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너무 하나마나 한 소리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정말 병원에 전문의를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길고 험난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곳에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이야기 듣고 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야라는 이야기가 절로 나오곤 합니다. 뭐든지 빨리빨리 해결한다는 한국인들의 특징을 처음 들었을 땐 왜 그렇게 살지라고 생각하며 의문이 들고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요. 여러 나라의 사람들과 많은 방문객을 매일 대하는 저희들 입장에선 정말 한국인 같은 성실함과 민첩함이 얼마나 부럽고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 선진국인 미국의 더구나 도시인 이곳에서 의료 인프라가 이렇게 소도시 같은 경우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불편한 점이 많아요. 일단 아프다고 느껴져 진료를 받고 싶으면 동네 메디컬 센터에 방문해 가정의학과 미팅을 한 뒤 검사지를 수령하여 예약 후 검사를 진행하고 다시 가정의학과 미팅을 합니다. 그 후에 심각하지 않은 경우만 간단한 약 처방으로 끝나고 심각할 경우 전문의를 만날 수 있는 결과지를 수령하고 국공립병원 전문의 경우 무료 의사 선택은 불가능하고 세워라 내워라 기다립니다. 사립병원에서 전문의사를 빠르게 만날 수 의사 선택은 가능하지만 매우 비싸고 사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시죠? 거기에 보험 청구를 위한 서류 절차나 보장 범위 등이 자세하지 않아 이걸 알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대부분이 병원을 가기를 포기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오고 있어 아는 것뿐이지. 가끔 타국에서 온 워킹홀리데이 학생들이 병원 진료를 원하는 경우 좀 안타깝기도 해요. 중국에서 이민을 온 가족이 있었는데 무좀이 심해서 병원을 찾았다고 해요. 무료 진료를 받으니 정말 기본적인 약 처방으로 관리를 하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원인을 찾지 못해 결국 통증에 시달리다가 발가락을 절단하는 일까지 생기고 말았는데요. 사보험이 없던 그들은 치료를 위해 전 재산을 모두 날리고 중국으로 돌아갔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한국의 이야기는 마치 정말 사기 같았죠. 한국에서는 감기에 걸리면
이비인후과에 가서 접수를 하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바로 진료하고 약 처방 후 그때 만나는 의사들은 모두 전문이라고 하죠. 전문이라서 바로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해주는 논스톱 서비스. 어떻게 고작 감기 증상을 가지고 전문의를 만나 바로 진단받을 수 있는지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런 나라가 있다는 것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미국은 응급이 아닌 이상 처음 병원을 가면 의사를 바로 만날 수가 없거든요. 바쁜 일상을 살아가며 지내고 있는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공황 증세는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컨디션도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이것저것 영양제도 먹고 운동도 많이 했지만 공황과 불안은 늘 저와 함께였어요. 이러니 제대로 된 연애도 할 수 없고 누군가를 만나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지만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만나고 이별하는 것 자체의 공포가 저에겐 있어요. 그래서 늘 다들 저를 보고 화려한 삶을 산다고 하지만 저는 매우 슬퍼요.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이 너무 두렵 우울증 약을 계속 복용하다 보면 신체 리듬이 원활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몸이 점점 붓기 시작하고 말할 수 없이 졸리더니 그러더니 소화도 잘 안 되기 시작하고 몸 전체가 늘 물이 젖은 스펀지처럼 축 늘어지는데 일상생활이 힘들어 어찌기까지 이곳의 의료를 잘 이해 못하는 이슬이는 왜 병원에 가서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냐며 저를 많이 걱정해 주었어요. 저는 사보험도 가입되어 있고 일주일에 내는 보험료만 해도 어마어마한 액수인데요. 이곳에서는 웬만해서는 약국 매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을 먹고 쉬면서 낫기를 바라는 자가치유를 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아파서 전문의를 찾아가는 경우는 정말 심하게 아파야만 가능하다고 할까요? 전문의 진찰 및 상담 비용만 해도 100불에서 300불 사이로 우선자가 부담한 뒤 지불한 비용에서 30에서 50%가량을 메디케어 환급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 같은 증상은 스스로 낫기를 바라는 게 최우선이에요.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해보면 나에게도 닥칠 일일까 해서 두렵기만 합니다. 제가 아파서 쉬고 싶으면 오로지 믿을 사람은 이슬이 하나였다니까 이슬이 말을 듣고 병원 검사를 요청하려 하는데 메디컬 센터에서 늘 간단한 소화제와 진통제 정도만 처방을 해주고 전문 의사를 만나는 건 쉽지 않았어요. 어느덧 벌써 이슬이가 워킹홀리데이 온 지 3년이 넘어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슬이는 저에게 편지까지 써주며 그동안 정말 고맙고 덕분에 잘 지낼 수 있었고 돈도 많이 모았고 그동안 영어 실력도 많이 늘어 한국에 원하던 곳에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며 한국에 가려고 하니 고생할 제가 걱정이 된다고 하며 한국에서 엄마가 힘내라고 보내준 영양제를 저에게 꼭 먹으라며 주더라고요. 이슬이의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둘이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는데요. 이슬이가 준 선물은 한국의 왕실에서 건강을 위해 먹었다는 홍삼이라는 거였어요. 빨간 보자기에 싸서 곱게 보내주신 엄마의 성의를 왜 나를 주냐고 하니 힘들어하는 저를 두고 가는 게 마음에 많이 걸린다고 이거 먹고 기운내고 휴가 때는 꼭 한국에 놀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이슬이의 마음이 너무 예쁘고 감동스러워 저도 그동안이 고마움을 퇴직금으로 충분히 표시했어요. 그렇게 이슬이가 가고 난 뒤 새로운 직원 운영을 했지만 이슬이처럼 일머리가 빠르고 친절하고 성실한 직원은 좀처럼 찾기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가 과중돼서일까요? 저는 점점 더 건강이 안 좋아지고 하더니 공황 증세가 더욱 심해져 안 되겠다 싶어 매장을 전문 매니저를 고용하고 잠시 휴식을 갖기로 했어요. 이슬이가 가고 난 뒤 먹었던 홍삼이 저에게 참 좋은 효과를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 이미 이곳의 사립병원 여러 곳을 돌아봐도 딱히 어떤 결과를 듣거나 처방을 받은 게 없습니다.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이해하시려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건강이 더 악화되니 이제 더는 참기 힘들어 사립병원을 예약하고 진료를 받지만 여기라고 해서 결과가 빠른 건 아니에요. 이러다 죽겠다 싶어 방법을 찾다 보니 한국이 떠올랐어요. 이슬이에게 연락하니 건강이 안 좋아진 것을 너무 걱정하며 당장이라도 한국으로 오라고 했어요. 이곳에서도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의료 수가가 낮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 한국으로 의료 관광을 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도 이번 휴가는 한국으로 의료 관광을 떠나보려 합니다.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거대하고 깔끔한 공항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을 보며 딱 이슬이가 생각났어요.
정말 한국은 사람도 공간도 모두 마음에 드는 곳이네요. 인천공항에서 이슬이를 만나 서울의 이슬이가 예약해둔 병원으로 가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끊임없이 그랬더니 저는 벌써부터 마음이 편안해지고 숨이 잘 쉬어지는 거 있죠. 대화를 나눌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장시간 비행을 했는데도 너무 신이 나고 두근거렸어요. 이곳에서 정말 대장정의 의료관광이 될 것 같아 마음먹고 준비해왔기 때문에 우선은 건강검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건강검진센터에서 코디네이터를 통해 설명을 들으니 검사 중 발견되는 간단한 용종 같은 것은 검사와 동시에 제거도 할 수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의 병원 시스템이 이렇게나 발전되어 있다니 너무 좋은 곳을 예약해 준 것일까요? 저는 한국과 미국의 차이가 이렇게도 큰 것인지 정말 어지럽기까지 했어요. 검진의 결과가 나왔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철결핍성, 빈혈 등 생활 습관과 면역력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들이 다들 조금씩 나온 상황이며 어떠한 것도 특별히 중병처럼 여겨지는 의심질환은 없다는 결과를 들으니 뭔가 허무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했는데 이때 병원 코디네이터께서 한국에서는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실행해서 큰 병으로 가기 전에 막는 역할을 잘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 또한 더 큰 병으로 발전하기 이전에 찾아서 꾸준히 치료하면 회복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이라는 말을 들으니 이제야 안심이 되며 한국에 온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 미국에서는 몇 년을 두고 정확한 지침과 처방이 없어 불안하기만 했던 나의 몸 상태를 곳곳을 들여다봐준 것 같아 정말 안도감이 들었어요. 이슬이도 다행히 큰 병이 아니라 조금만 노력해서 회복하면 좋겠다고 엄청 좋아해주는데 이런 자매가 나도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까지 들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왜 부모님은 나를 혼자 두고 가신 건지, 그 불안함과 공허한 세월이 나에게 이런 병을 주지 않았나 하는 원망도 들면서 말이죠. 이곳에서 당분간 갑상선 치료와 다낭성 증후군 등을 치료해야 하는데 사실 이건 크게 치료가 어려운 게 아니라서 운동하면서 처방받은 약 잘 먹으면 되는 일이라 저는 이곳에서 체력 단련을 하며 지내기로 했어요. 미국은 비싼 의료비에서도 치과가 정말 악명 높은데 그래서인지 저는 스케일링을 안 한 지 4년이 넘은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면서도 부끄럽네요. 이번에 치과로 가서 스케일링과 충치치료 3개를 같이 했는데 다해서 비용이 4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영수증을 보고 정말 너무 놀랐어요. 미국에서였으면 10배 이상은 나왔을 거라 생각하니 한국에 더 오래오래 살고 싶어지네요. 미국에서도 한국처럼 그럼 개인보험이 있어 암 수술처럼 큰 치료를 받으면 거의 무료로 수술할 수 있는데 이 보험료라는 것이 엄청나게 비싸고 이 보험 또한 없는 사람이 많고 나중에 돌려받는 혜택 또한 없는데 한국은 여러 가지로 합리적이고 좋은 복지 혜택이 많다고 생각해요. 한국은 환자가 병을 키우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 전문의에게 진찰을 받기까지의 소요 시간이 가장 짧고 최첨단 의료 디지털화로 숙련된 수술과 시술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거기에다가 한방의료까지 합친다면 이것은 정말 전 세계에서 최고로 선진화된 시스템이구나. 이번에 느낀 탄탄한 의료 서비스로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챙겨주니 웬만해선 근로 능력을 상실할 수가 없는 것 같네요. 내가 자고 나란 미국보다 한국에서의 이런 안정감을 느끼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곳이야말로 선진화된 의료 시스템으로 복지국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한국은 생활물가가 저렴하고 안전한 곳이잖아요. 이쯤 되니 제가 정말 한국으로 워킹홀리데이를 오고 싶은 심정이네요. 아니 저 그냥 여기서 한국 남자 만나 정착하고 싶어요. 이렇게 잔병치레 많이 하고 불우한 환경에서 지냈던 제가 한국에 간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한국 남자들이 저를 좋아해 줄까요? 저를 한국으로 이끌어준 이슬이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에 선물을 하고 싶다고 했더니 큰 병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냐며 오늘은 파티를 하자고 하네요. 미국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우울한 생활을 하며 지냈는지 잘 알아서 한국에 돌아와서도 이슬인 제 걱정을 자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슬이가 마치 하늘에서 부모님이 보내주신 선물 같아요. 그렇게 이슬이와 오늘은 둘만의 파티를 했는데요. 명동이라는 곳에 가서 예쁜 옷도 사고 우리 둘은 우정 팔찌도 만들었어요. 늦은 시간에 사람도 많고 엄청 복잡한데 거리에 음식도 많이 있어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네요. 치과 스케일링을 4년 만에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저를
이번엔 미용실로 데려가더군요. 저렴한 가격에 예쁘게 커트하고 드라이까지 했더니 정말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곳은 정말 한밤에도 치안이라는 걱정 자체가 없는 곳 같더라고요. 한국에 살면 정말 재미있는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면역력이 떨어진 저에게 몸보신을 시켜주고 싶다고 설렁탕이란 걸 같이 먹으러 갔는데요. 설렁탕은 한국 사람들이 체력을 보호하기 위해 자주 먹는 음식이라는데 비주얼이 정말 이상한 거예요. 우유에 고기가 빠진 것 같아 고개를 절레절레하며 손살에 쳤는데 이슬이를 믿고 먹어보았답니다. 솥뼈로 국물을 만들어 뽀얗게 우러나온 육수라고 하는데 한 입 먹어보니 정말 고소하고 속이 편했어요. 그동안 소화가 잘 안 되고 기력이 없다는 저를 위해 선택한 메뉴라고 하네요. 하얀 국물에 밥을 말아서 먹고 기운 내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체구도 작은데 이런 걸 먹어서 일도 잘하고 건강한가 싶어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싹 다 먹어도 한국에서의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벌써 아쉽고 매 순간 한국이 정말 좋습니다. 꿈만 같고 아쉬운 마음에 한국에 대한 글을 써봅니다. 한국 고마워요. 여러분 이번 아테네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에서는 너무 당연한 일인데 미국에서는 아프면 병원에 가는 일이 저렇게 어려운 거군요. 사실 아테네가 한국에 와서 발견한 질병은 치료가 그리 어렵지 않고 꾸준한 관리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병인데 무슨 병인지 알기까지 이렇게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네요. 한국에 정착해서 결혼도 하고 병도 이겨내는 사연이 오길 기다려보겠습니다. 이상 한국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테네의 사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